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투자를 좋아하는데 구독자 한 분이 차지포인트 한번 분석 좀 해달라 해서, 스타트업은 많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죠. 많은 종목을 투자하면 위험이 분산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핵심은 수익의 극대화죠. 수익을 뭐 100%, 200%도 아니고 300% 이상, 1000% 이상 먹는 전략인데, 그렇다고 스타트업 회사가 아무리 하락을 하고 바닥을 기고 있다 해도 아무 주식이나 했을 때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부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종목 선정을 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하는 차지포인트는 과연 스타트업 투자에 희망이 있을까? 그런 개념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차지포인트 홀딩스 사업은 전기차 충전하는 사업이에요. 월봉을 보면 끝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부도 분위기예요. 금요일날도 3.36% 하락을 했습니다. 1.15. 시가총액은 7,306억. 그리고 52주 최고는 3.13달러. 그리고 52주 최저는 1.05달러니까요. 현재가 1.15면 거의 최저점에서 조금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이 분위기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스타트업 투자에 공유하면서 나름대로 제 기준점에서 이거 해볼만 한데? 아닌데? 해볼만한 스타트업인지 아닌지만 분석하고, 또 어차피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좋은 희망이 있다면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차지포인트 홀딩스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차지포인트 홀딩스는 2007년 신생기업이고요. 네트워크 충전 시스템의 71.2%의 매출이고 구독료가 23.8%입니다. 매출 구성인데, 구독료라는 거는 세팅하고 구독료를 매달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정화된다면 그래도 무난한 사업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적자이고, 그리고 경쟁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되고요. 가치평가는 적자기 때문에 PER 마이너스 1.7배, PBR은 2.9배, 가치평가가 잘 안되죠. 부채 비율은 165%, 한 1조 원 정도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가 적지는 않은 거고요. 이자 보상 비율을 보니까 마이너스 731%, 자기 자체에서 이자를 못 낸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매출액과 순이익을 보면 매출액이 그래도 꾸준히 상승하죠. 1000억, 1700억, 1600억, 2890억, 5751억, 24년은 6441억. 꾸준히 그래도 매출은 상승해요. 불안스러운 거는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꾸준히 늘어납니다. 24년은 6천억대 적자가 날 것 같아요. 예상 매출을 보면 꾸준히 상승했고요. 올해도 작년 대비 한 10% 이상은 매출이 늘어난 것 같아요. 6,741억. 매출액은 괜찮은데 지속적인 영업이익 적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타트업세는 다 똑같아요.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23년 10월보다 한 10%대 내렸죠. 근데 증권사 추정보다는 11.1%나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증권사 추정치보다는 잘 나왔다. 주당 순이익은 좀 좋아졌어요. 개선된 거죠. 10월보다 개선됐다. 최근 실적을 봐서는 그럭저럭 괜찮았던 것 같고, 재무의 개선도 보입니다. 차지포인트 수익성 악화 이어질 전망. UBS 애널리스트는 차지포인트의 수익성 문제가 앞으로도 더 확대, 경고를 했어요. 견고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현금 소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영업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대출을 받거나 투자처를 받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물줄은 없는 것 같아요. 물줄은 없고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재무 개선을 해야 되고요.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들도 특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밀어주는 물주도 없고 자기 자신이 해결할 방법도 별로 없어요. 제가 봐서 그래요. 투자에 대해 신중 권고했다. 그러니까 투자를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전기차 세제 혜택이 폐지로 가는 분위기 때문에 우호적인 정책도 축소 예상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악재주죠. 25년 실적 전망치도 하향이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지포인트의 미래는 밝지는 않아요. 불안합니다. 근데 26년부터 다시 전기차 시장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차지포인트 데이터 위험 비탈적 경고. 충전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데 사이버 공격에 좀 약하다.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보안 쪽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아요. 차지포인트 투자자 불안감 해소는 언제쯤? 주가 하락 원인은 전기차 충전 섹터 전반의 부진 그리고 경쟁이 심화 원인이거든요. 경쟁사 10억 달러 규모 에너지부 대출 확보. 경쟁사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또 10억 달러의 대출을 받고 공격적인 성장을 도전한다. 차지포인트가 자기 자신 사업도 힘든데 경쟁사도 있는 거예요. 차지포인트 깜짝 실적에 5달러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혼조. 사실 3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보다 10% 정도 매출은 줄었는데 예상보다 좋았다는 거죠. 예상보다는 부합했다. 매출은 예상보다 뛰어넘는 투자 심리 자극했다. 그리고 구조조정 효과와 25년 성장 회복 전망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3분기 실적을 그리 나쁘게 보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매출은 좀 줄었지만 매출도 견고했고 그리고 순이익도 개선됐다. 이런 분위기예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DC 급속 충전 포트 확대하기 위해 1,900만 달러 자금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매출은 10% 감소했죠. 그리고 순손실은 51% 감소했습니다. 이건 호재입니다. 차지포인트의 반전. 3분기 실적이 한 9.7%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웃도는 결과다. 구독 매출이 19% 증가해서 안정적인 수익 모델 구축 기대감. 경쟁사가 별로 없고 기반을 잡는다면 구독 매출은 꾸준하게 매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차지포인트가 안전한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좀 있는 거죠. 총 마진은 22% 손실에서 23%로 크게 개선됐다. 영업이익이 순손실이 줄었지 않습니까? 운영 효율성과 비용관리 능력이 입증됐다. 기반만 잡으면 좋아질 게 보이긴 하는데요. 왜냐면 순손실이 51% 줄었으면 많이 개선된 거죠. 2억 1,98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28년 만기가 없는 부채를 보유, 탄탄한 재무구조 유지, 향후 성장을 위한 기반도 견고하다. 아직까지 현금이 부족하진 않은가 봐요. 2억 1천 달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금이 부족하진 않다. 그러니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버틸만 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차지포인트 1억 달러 매출 돌파. 흑자전환은 아직 흑자전환이 확실히 언제 될지는 흑자전환이 이런 회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 말 같습니다. 2025년 전망인데 2025년 흑자전환은 어렵고 26년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26년 흑자전환 예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맞다면 목표 주가 2.28달러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 10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전기차 시장이 중요한데 폭발적 성장 예고도 하고 있어요. 충전 시장이 올해 206억 7천만 달러인데 29년은 462억 달러니까요. 성장은 하는 겁니다. 29년까지 100% 이상 성장을 예상하는데 제가 평균 나눠보니까 매년 20% 성장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캐즘 현상이 있다 해도 전기차 충전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희망도 분명히 있어요. 전기차 보급 증가로 충전 인프라 확장할 수밖에 없다. 테슬라 자체 충전 서비스가 운전자 개방을 했어요. 테슬라 차 말고도 다른 차에 개방을 했는데 이건 악재죠.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성장을 한 20% 꾸준히 하는데 여기에 또 악재는 경쟁사도 있어요. 테슬라도 경쟁사고 또 다른 회사도 경쟁사죠.
미국 올해 전기차 51%나 성장을 했답니다. 그러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그게 캐즘이죠. 세계 전기차 시장은 어떤가 봤어요. 세계 전기차 시장은 23.7%가 증가를 했는데 중국 뺀 전기차 시장은 5.6% 성장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성장이 많이 둔화됐죠. 유럽은 또 역성장입니다. 북미, 아시아는 평균 이상 성장했고요. 그러니까 6%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봐서는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하는데 둔화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26년부터는 또 전기차 배터리나 가격대가 내려오면서 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6년 이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도 가격대가 내려오고 전기차 가격대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인프라가 또 많이 깔리기 때문에요. 전기차 시장이 여기서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지 포인트 가치 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7,534억, 24년 매출은 6,741억, 18%대 성장을 그래도 했죠. 하지만 23년 순이익을 봐서는 6,000원 이상 적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차지 포인트의 미래는 과연 25년, 26년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할 수 있느냐.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6년부터 전기차 기술이 발전되고 가격대가 내려오면 또 전기차 시장이 지금보다는 더 성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올해 바닥에서 9.52% 올랐습니다. 최고가는 36.85달러, 최고가 대비는 마이너스 95.88이에요. 거의 거지가 됐습니다. 최저가는 1.05달러, 최저가 대비 9.52니까요. 지금 위치가 최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를 결정해야 될지 정말 답답한 주식입니다. 돈세훈 미국 주식 스타트업 투자를 하는데 핵심은 수익의 극대화예요. 투자를 할 때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예요. 많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분산 투자 아닙니까? 근데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죠. 미국 주식 스타트업 투자는 매우 위험한 투자입니다. 미국은 스타트업이 성공하면 제2의 테슬라, 제2의 아마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위험이 있어요. 아무 주식이나 스타트업 투자 선정에 느는 건 아닌 것 같고, 시장의 크기, 시장의 파이가 크냐, 그리고 성장성이 있느냐, 이걸 많이 봐야 되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사가 있나,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인기, 관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지 포인트를 여기에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시장의 확대성, 전기차 충전 서비스인데 저는 좀 매력이 별로 없다 생각해요. 제가 지금 스타트업 투자하는 거는 수소 있죠, 그리고 로켓, 우주 있죠. 이런 거보다는 약한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되 저는 매수는 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시장이 크지 않다, 시장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보적인 기술력, 경쟁사가 있느냐, 경쟁사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테슬라도 경쟁사고, 그리고 중견기업도 많고요. 제가 알기로는 L전자, 국내 기업도 미국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어요. 국내에도 많아요. 경쟁사가 많다. 경쟁사가 많아도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면 이길 수 있는데,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시장 관심, 전기차 충전 별로 없다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이쪽은 별로 없다. 우주, 로켓, 수소 뭐 이런 분야가 더 많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저는 차지 포인트의 스타트업 종목 추가는 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투자 원칙이 저는 나름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훈 가족 여러분들, 이번 주도 화이팅! 좋은 이벤트가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더 채움 투자 자문에서 자문계약 수수료 이벤트가 있는데요. 국내 선물 옵션 이벤트, 해외 선물 옵션 이벤트. 국내 선물은 기본 수수료 대비 90%까지 할인이 되고, 해외 선물은 기본 수수료 대비 7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에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를 신청하면 대폭 할인돼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국내 주식 하시는 분도 상담 문의하시면 협의 수수료가 대폭 할인이 된다고 하고요. 해외 주식도 또 상담을 하면 대폭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환율 우대도 중요한데요. 10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국내 선물 옵션은 코스피 200 선물 0.00098까지, 위클릭 옵션은 0.03%, 해외 선물 옵션 일반 미니는 2.2달러, 마이크로는 0.9달러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에 신청하면 적은 비용에 국내 선물, 해외 선물을 기회가 되는 거죠.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우리에겐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벤트를 이용하는 것은 투자가에게 좋은 실전입니다. 국내 선물 옵션 수수료 이벤트는 더채움 투자자문과 자문계약 진행한 고객에게 대상이 됩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25년 9월 29일까지니까요. 기간은 충분합니다. 돈 버는 세상 돈세영 채널에서 추천받아 전화했다 하면 친절하게 이벤트를 접수해 준다고 합니다. 국내 선물, 국내 옵션 모든 종목에 할인 대상이 됩니다. 코스피 200 선물, 야간지수 선물, 통화 선물,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위클릭 옵션, 미니 코스피 200 옵션, 야간 옵션, 개별 옵션 모든 종목에 이번 이벤트를 신청하면 기본 수수료 대비 90%까지 할인이 되니까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수수료 이벤트도요. 대상과 기간은 동일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수수료 이벤트도 각 나라마다 다 되고요. 이벤트 적용 시 기본 수수료 대비 70%까지 할인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링크를 걸었습니다. 이벤트 신청하기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상담 문의는 대표전화 02-830-2290에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이벤트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는 좋은 기회입니다. 국내 선물은 90% 할인되고 해외 선물은 70%까지 할인. 국내 주식, 해외 주식도 협의 수수료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좋은 기회죠. 또 하나 있죠. 환율 우대 100%까지 할인이 된다니까 이번 행사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